모두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여우 같은 여자 진짜 싫어. 근데 진짜 여우들은요, 곰의 탈을 쓰고 찾아옵니다. 여우 같은 여자 진짜 싫어. 이런 말 들어본 여우라면 그 여우는 X급이에요. 진짜 찐 중에 찐 여우는 여우 싫어 하는 사람마저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찐 중에 찐 여우 사주를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이처럼 전혀 티가 안 나는데 순간 정신 차려보면 이미 간쓸게 다 뺏겨있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여우 사주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의 사주는 여우인지 곰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보통 인간관계라고 하면 직장, 연애, 친구관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생활 여우, 연애관계 여우, 인간관계에서의 여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가보시죠. 첫 번째로는 직장, 즉 사회생활에서의 여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직장에서의 여우 요지부동의 1위는 단연코 재관다 사주입니다. 일단 원래 사주에 있어서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키워드는 관성이에요. 그런데 이 재간다라는 것은요, 재성이 관성을 생해서 관성의 힘이 어마어마해진 사주인 거예요. 해당되는 유형은 일단 8개의 글자 중에 재성 3개, 관성 3개 이런 식으로 재성과 관성의 비율이 높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성과 관성의 특성이 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재성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재성의 진짜 핵심은 눈치입니다. 재성은 눈치를 굉장히 잘 봐요. 이 사람들은 분위기나 시를 읽는 그 레이더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직장 생활에선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되냐 하면 저 상사가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상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당연히 이런 개인을 맞춰주는 눈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곧 승진을 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이 사람이 가장 힘이 셀 것 같은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능력도 뛰어난 게 바로 재성입니다. 그러면 관성은 뭘까요? 관성이 강하면 조직생활에서 여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관성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직적 문화에 그야말로 딱 수그리는 사람이거든요. 재성이 약간 좀 싸바싸바하는 쪽이라면 관성은 포커페이스에 능하고 신뢰가 가게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야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관성다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 이렇게 일 잘하고 열심히 해요. 이런 걸 정말 온몸으로 뿜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관성의 특징은 누가 나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는 안 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예쁨을 받기 위해 자기 몸을 갈아넣는 게 관성의 진정한 특성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때요? 눈치도 있어서 상사들이 예뻐라 하는데 겉으로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실하긴 해. 그러면 진짜 어마무시한 직장생활 고단수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여우인 게 뭐냐면 보통 진짜 여우들은 곰인 척하는 여우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딱 그런 유형입니다. 사람들이 왜 나보고 바보같이 당하고 사니? 난 되게 곰 같아서 맨날 당하고 살아. 이런 느낌을 폴폴 주는 것이 바로 이 재간다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관계에서의 여우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상관합살인데요. 이 분들이랑 만약 내가 삼각관계를 한다, 남자를 두고 다툰다, 그럼 여러분이 집니다. 어떤 사주이기에 그러냐면요, 이름의 뜻을 풀어나가면 좀 쉬워요. 상관합살, 사주의 상관이 살, 즉 편관 옆에 딱 달라붙어서 서로 합해버렸다, 이 뜻입니다. 오, 상관이 편관을 합해버렸어? 그러면 편관이 뭐길래? 상관이 뭐길래? 한번 봐볼게요. 예로부터 살, 이 편관은 호랑이로 불렸어요. 왜냐면 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막 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기운인데, 발을 정자를 쓰는 정관과는 다르게 치우칠 편을 쓰는 이 편관은 당연히 정관보다 더욱 무자비하게 나를 치는 기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호랑이라 불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 내에 이 편관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호랑이와 같은 두려운 존재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 호랑이와 같이 두려운 존재와 함께 살아나가기 위해서 내가 눈치도 좀 보게 되고, 호랑이를 다스리는 방법을 일생 내내 터득하게 되긴 하거든요. 오히려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 고난이 조금 있으면 자연스레 사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편관, 즉 호랑이를 다스린 자는 만인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사주 내에 이 편관을 다스리는 무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상관합살입니다. 편관에 맞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 상관합살은 아까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합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상관은요, 편관을 때려잡을 힘은 없어요. 하지만 융통성과 지혜가 좋아서 이 호랑이를 달래기도 하고 협상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애교와 지혜로요. 한마디로 잘 구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간합살이 된 분들은 남자를 약간 사르르르 녹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 귀여워? 이런 어린애스러운 애교가 아니라 진짜 말을 하나를 하더라도 되게 예쁘게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사주에 상간합살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주로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려볼게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나를 뜻하는 일간 옆에 편관, 즉 호랑이가 떡하니 들어앉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어때요? 상관이 있죠. 여기서 보면 갑기합이 되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상간합살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상생재가 있습니다. 식상생재는 식상이 재성 옆에 아니면 위아래로 딱 달라붙어서 생을 해주는 걸 뜻해요. 아까 재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식상은 바로 표현력이에요. 만약 내가 식상 없이 재성만 있으면 꼬시는 걸 잘 못해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좋긴 한데, 이러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 오다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려요. 내가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꼬셔질지 너무 잘 아는 상황에서도 입 밖으로는 저런 말들만 나오는 거죠. 그에 반면 식상생재가 되게 잘 되는 분들은 그야말로 플러팅의 귀재입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멋지냐? 누구 꼬시려고? 이런 장난 섞인 멘트들을 툭툭 잘 던지는 게 바로 이 식상생재 분들이에요. 또 플러팅뿐만 아니라 꼬시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술 마셨을 때 안 취했으면서 취한 척하면서 나 더 이상 못 걷겠어 이러면서 스위쩍 기대는 식으로 술술 이성을 넘어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식상생재가 잘 되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때 플러팅의 귀재라고 불렸던 덱스님도 이런 사주인데요. 보시면 재성 왼쪽과 아래에 상관이 떡하니 박혀 있어요. 게다가 여기에 오행적인 이야기도 조금만 첨가를 하자면 덱스님은 상관의 오행이 수예요. 수는 물 흐르는 듯한 느낌과 성적 매력을 띠는데요. 그래서 덱스님의 플러팅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죠. 필요한 말만 흘리듯이 툭툭 던지는데 그게 이성에게는 굉장히 섹시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목욕지입니다. 여우에도 등급이 있는데 아기가 없는 여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애교를 한번 부려봤더니 내가 그냥 안 혼나고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습득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건데, 아기가 없긴 하지만 남들이 이런 행동을 봤을 때는 쟤 좀 여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목욕지입니다. 이 목욕지가 뭐냐면 아이가 재롱을 뽐내려고 목욕을 한 뒤 귀엽게 차려입고 어른들한테 재롱을 부리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목욕지 사주는 약간 아기 여우 같은 느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옷을 벗고 있어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 주목받고 싶어 하니까 어떤 소수의 어른들은 좀 욕심도 많아 보이고 미숙하고 실수가 많아 보이죠. 이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목욕지이신 분들은 이런 모습이 어떤 사람들, 특히 동성의 눈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해? 진짜 미성숙하다. 하지만 이성들의 눈에는 한없이 귀엽고 내가 지켜주고 싶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성들을 막 홀리고 다니는 그런 여우사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간관계에서의 여우를 봐볼 텐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지혜롭게 실속 잘 챙기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주는 바로 비겁과 식상, 재성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사주입니다. 일단 이 비겁은요, 나와 같은 에너지를 뜻해요. 그러면 형제, 동료,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이 비겁이 많다는 건 일단 내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랑 동료가 되나요? 친구가 되나요? 내 편이 되나요? 아니죠. 내가 표현을 하든 이 사람에게 뭔가 재미가 있든 뭔가를 해서 이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식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냥 나는 재미있는 곰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관계라 내가 주기만 하거든요. 재성이 없어버리면 정작 내 거는 못 챙기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데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통제하는 관계를 뜻하는 재성까지 있어줘야 내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우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여우라는 얘기를 들으면 좀 여우짓한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많이 쓰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처세술, 인간관계의 고단수를 좀 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곰 같은 사주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이 곰 같은 분들도 매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까지도 발빠르게 만나보세요. 그럼 안녕!